수조원 재벌가의 날아든 충격 선언. 후계자가 사랑에 빠진 상대는 다름 아닌 성수동 빵집 직원이었습니다. 사랑이 스캔들이냐? 내 사랑 때문에 제국이 무너질 수도 있어. 분노한 어머니, 치밀한 음모, 조작된 기사까지. 가문의 체면과 기업의 운명을 건 전쟁이 시작됩니다. 과연 사랑은 끝내 권력을 이길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30분 서울 삼성동 미래홀딩스 41층 회장실. 한윤아는 혈압약을 삼키며 이사회 자료를 훑어보고 있었습니다. 3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습니다. 매출 성장률 2.1%, 영업이익률 8.3% 감소. 숫자들이 차가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주가였습니다. 한 달 사이 15% 하락. 기관 투자자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 외국계 투자펀드에서는 경영진 교체 압박까지 나오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 사망 후 홀로 지켜온 제국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아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새벽 안개에 쌓여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남편 한정수가 세운 이 회사를 물려받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경영을 하겠냐고. 하지만 그녀는 증명해왔습니다. 감정을 버리고 오직 숫자와 논리로만. 그 결과 회사는 10년 새 3배나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경기 침체, 중국발 무역 분쟁, 그리고 내부의 불만까지. 특히 창업 멤버 출신인 김태영 전무가 문제였습니다. 지분 15%를 보유한 그는 10년 전부터 경영권 승계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그의 움직임이 수상했습니다. 회장님, 긴급 사안이 있습니다. 비서실장 박 차장이 창백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20년간 함께 해온 그녀가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뭔가요? 민재 상무님이 결혼 발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박 차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일 아침 기자회견을 소집하겠다고. 윤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커피컵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대는 성수동 빵집 직원입니다. 서아라, 24세. 학력 고졸, 재산 없음, 집안 배경 전무합니다. 박 차장이 조사 보고서를 내밀었습니다. 윤아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부모는 교통사고로 사망, 할머니 손에서 자람, 현재 월세 50만 원 원룸 거주, 예금 잔고 847만 원. 너무나 평범한, 아니 초라한 이력서였습니다. 펜이 부러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윤아도 모르게 잡고 있던 만년필을 꺾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러들이세요. 30분 후 민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를 곧게 펴고 눈빛도 확고했습니다. 마치 전쟁을 각오한 군인 같았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결혼 발표를. 윤아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키 165cm의 작은 체구였지만 지금은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쳤구나. 어머니,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니? 이사회에서 경영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이런 스캔들까지? 윤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 전무가 벼르고 있는 걸 모르니? 내가 이런 짓을 하면 그 양반이 가만히 있을 것 같니? 스캔들이라고 하셨습니까? 민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제 사랑이 스캔들입니까? 내 사랑 때문에 2만 명 직원이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어. 윤아가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김 전무가 이미 이사회 소집을 준비하고 있어. 후계 구조 재편안까지 논의 중이라고 들었다. 민재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상속권도 경영권도 대신 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 순간 유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남편의 유산이,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를.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나가.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 민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유나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기겠습니다. 반드시. 그날 밤 유나는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41층 소회의실에는 비서실장 박 차장, 경영기획팀장 이상무, 그리고 전담 조사팀장 최민호가 모였습니다. 이들은 유나의 핵심 측근들이었습니다. 보고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습니다. 최민호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서아라, 24세. 부모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 할머니와 단둘이 살다가 2년 전 할머니마저 암으로 이름. 현재 월세 50만 원 원룸 거주. 예금 잔고 847만 원. 부채 전무. 학력은 오여자고등학교 졸업. 성적은 중상위권. 대학 진학은 경제적 사정상 포기. 졸업 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가 현재 성수동 마을빵집에서 근무 중입니다. 교우 관계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고등학교 동창 2명과 가끔 연락하는 정도. SNS는 비공개 계정으로 운영하며 게시물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남자친구 관련 기록도 민재 상무 이전에는 없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최민호가 말했습니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완벽한 이력이에요. 마치 누군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상무가 끼어들었습니다. 혹시 김 전무 쪽에서 심어놓은 건 아닐까요? 민재 상무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더 파보세요. 사람에게는 반드시 약점이 있습니다. 찾아내세요. 그때 박 차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김 전무 측에서도 이 여자를 조사하고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유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김태영 전무. 창업 멤버 출신으로 한정수 회장과는 대학 동기였습니다. 회사 설립 초기부터 함께 해온 공신이었지만 한정수 사후 경영권이 유나에게 넘어간 것에 대해 늘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뭔가 꾸미고 있군요. 유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모양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저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다음 날 오전 유나는 변장을 하고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입던 명품 정장 대신 검은 바지에 베이지색 니트를 입었습니다. 머리는 모자로 가리고 색안경까지 끼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평범한 50대 아줌마 같았습니다. 성수동은 생각보다 활기찬 동네였습니다. 카페와 편집숍들이 즐비하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재개발로 새 건물들이 들어서면서 핫플레이스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마을빵집은 골목 안쪽 1층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소박하고 외관도 평범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동네 맛집인 모양이었습니다. 유나는 줄을 서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동네 주민 같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은 젊은 엄마, 회사원 복장의 남성,
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들, 모두들 친숙한 표정으로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유나의 차례가 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맑은 종소리와 함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아라였습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것보다 더 어려 보였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고 얼굴은 화장기 없이도 깨끗했습니다. 검은 머리를 뒤로 묶고 하얀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작은 화상 자국들이 별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제빵사의 흔적이었습니다. 할머니, 뭘로 드릴까요? 아라의 목소리에는 진짜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가식적이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의도적으로 까다로운 주문을 했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설탕은 안 되고 염분도 조심해야 해요. 견과류는 알레르기고요. 일반적으로 이런 까다로운 손님 만나면 직원들은 당황하거나 짜증을 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아라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두부크림 샌드위치는 어떠세요? 통밀빵에 바질로 향을 내고요. 달콤함은 올리고당으로 아주 살짝만 넣어드릴게요. 토마토와 양상추도 신선한 걸로 넣어드리고요. 전문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것이 연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서비스업에서는 이런 교육을 시키니까요. 물은 따뜻한 걸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라는 일회용 컵 대신 예쁜 머그컵에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여기 앉아서 드세요.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유나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인테리어는 심플했습니다. 하얀 벽에 나무 선반, 그리고 따뜻한 조명.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깔끔하고 아늑했습니다. 10분 후 아라가 샌드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접시도 예쁘고 샌드위치 옆에는 작은 피클까지 곁들여져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짜거나 달면 말씀하세요. 유나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의외로 맛있었습니다. 빵은 부드러웠고 두부크림은 고소했습니다. 바질 향이 은은하게 올라왔습니다. 무엇보다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부러 물을 흘렸습니다. 아라는 즉시 달려와서 행주로 닦아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옷에 묻지 않았죠?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라는 진짜로 괜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물 더 가져다 드릴게요. 계산할 때도 유나는 테스트를 했습니다. 일부러 잔돈을 틀리게 계산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5,000원인데 10,000원 냈으니까 4,000원 거슬러 주세요. 할머니, 6,000원이에요. 샌드위치가 5,500원이고 물값이 500원이거든요. 아, 그래? 네, 영수증 보여드릴게요. 아라는 친절하게 영수증을 보여주었습니다. 4,000원 거슬러 드릴게요. 정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가게를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아라는 다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밝은 미소, 똑같이 친절한 태도, 연기인지 진짜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적어도 겉보기에는 나무랄 데가 없는 여자라는 것이. 이틀 뒤 유나는 더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직접 나서는 대신 여러 사람을 보내서 서아라를 시험하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월요일 오후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고급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이 빵집에 들어갔습니다. 조사팀에서 섭외한 연기자였습니다. 혹시 여기 사장님이 민재 상무애인 맞나요? 여자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재벌가 아들을 꼬셨어요?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습니다.
아라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아라는 조용히 그 여자를 가게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가는 영업 중이라서요. 아이고, 창피해하네. 부러우니까 그러지 뭐. 여자는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라는 끝까지 예의를 잃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다시 와주세요. 첫 번째 테스트 결과 합격. 두 번째 테스트는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라고 신분을 밝힌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5일보 사회부 기자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인터뷰 좀 해주시겠어요? 재벌가 며느리가 되는 기분이 어떤지. 죄송합니다. 인터뷰는 하지 않습니다. 아라는 단호했습니다. 잠깐만요. 몇 마디만 해주세요. 어떻게 만났는지, 언제 결혼하는지. 정말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기자는 끈질기게 물어봤지만 아라는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결과 합격. 세 번째 테스트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유나는 직접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거액의 현금 뭉치를 들고 갔습니다. 가게에는 아라 혼자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보내고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유나는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해요. 문 닫았는데. 아라가 돌아봤습니다. 아가씨, 잠깐만 이야기 좀 할까요? 유나는 주변을 살피고 문을 잠갔습니다. 중요한 제안이 있어서요. 아라의 얼굴이 긴장했습니다. 뭔데요? 유나는 가방에서 현금 뭉치를 꺼냈습니다. 10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든 봉투였습니다. 민이겠어요. 값기를 포기하면 10억을 드리겠어요. 아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구세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답만 하세요. 유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0억이면 평생 일하지 않아도 될 돈이에요. 작은 빵집 하나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고요. 아라는 그 돈을 바라봤습니다. 10억? 할머니 병원비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유나는 조사를 통해 알고 있었습니다. 밤잠을 설쳐가며 아르바이트를 해도 모자랐던 돈. 결국 할머니를 제대로 치료해드리지 못한 것이 아라에게는 평생의 한이었을 것입니다. 유나는 아라가 고민하는 모습을 냉정하게 관찰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5분이 지났습니다. 아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재 씨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이에요. 10억이에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어할 때도 항상 곁에 있어주셨어요.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을 주신다고 그분을 배신할 수는 없어요. 후회하지 않겠어요? 후회하더라도. 아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양심은 팔 수 없어요. 그리고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10억을 뒤로 한 채 유나는 밖에 서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진짜였을까? 연기였을까? 만약 연기라면 정말 대단한 연기였습니다. 하지만 눈물까지 흘리며 연기를 할 수 있을까? 그 순간 유나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서아라가 그 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유나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아라가 그 돈을 받았다면 어땠을까? 물론 민재와 헤어지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여자와 헤어지는 아들을 보는 것도 괴로웠을 것입니다. 결국 서아라는 3번의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이 여자를 미워해야 하는 건지,
인정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박 차장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습니다. 김 전무가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뭐라고요? 내일 아침 신문에 민재 상무 결혼 소식이 일면에 날 예정입니다. 그것도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요. 유나는 즉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벌써 기사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홀딩스 후계자, 빵집 알바생과 충격 결혼 발표 예정. 재벌 3세, 고졸 여성과 신분 상승 결혼. 경영권 승계 구조 재편 불가피할 듯.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기사였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박 차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라 씨 과거에 대한 거짓 기사도 함께 나갑니다. 화면에 새로운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며느리 될 여성의 충격적 과거. 남자친구와 동거 경험. 할머니 유산 상속 분쟁도 있었다. 빚 문제로 전 직장에서 해고당한 이력.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처럼 보이도록 교묘하게 조작된 기사들이었습니다. 유나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이 전쟁을 김 전무가 먼저 시작했군요.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 이사들, 주주들 모두가 확인을 원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김태영 전무였습니다. 회장님, 김 전무의 목소리는 가짜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이사회 긴급 소집을 제안합니다. 김 전무. 유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 게임을 당신이 시작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그저 회사를 걱정할 뿐입니다. 10년 전 정수가 죽었을 때부터 당신은 이 순간을 기다렸죠. 경영권을 뺏을 기회를. 김 전무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가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아세요? 이런 스캔들까지 터지면 전쟁을 원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다. 유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 분 후 다른 이사들의 전화가 줄지어 왔습니다. 회장님,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후계 구조를 재검토해야 하지 않을까요? 민재 상무의 자격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모두 김 전무 편이었습니다. 아니면 이미 매수당했거나. 마지막으로 온 전화는 민재였습니다. 어머니. 민재의 목소리도 차가웠습니다. 아라가 울고 있어요. 거짓 기사 때문에. 그래서 어쩔 거냐? 더 빨리 결혼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미쳤구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니? 이사회에서 너를 후계자에서 제외시키려고 해. 그렇다면 그렇게 하세요. 민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라를 선택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지키려던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정말로 잃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모든 신문이 이 소식을 일면에 터뜨렸습니다. TV 뉴스에서도 메인 뉴스로 다뤘습니다. 증권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오전 9시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미래홀딩스 주가는 하한가를 향해 달렸습니다. 순식간에 15% 폭락. 시가총액만 3천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오전 10시 김 전무가 이사회 긴급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안건은 후계 구조 재편 논의였습니다. 오전 11시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펀드 3곳이 보유 지분 매각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오 주주들의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오후 1시 노동조합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경영 불안으로 인한 고용 불안 우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치권까지 움직였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미래홀딩스를 예시로 든 재벌 승계 구조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윤하는 하루 종일 위기 관리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저녁 7시 김 전무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그만 포기하시죠. 김 전무의 목소리에는 승리의 기쁨이 배어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민재 상무 후계자 지위 박탈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엔 저한테 경영권을 넘기세요. 회장님은 명예회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윤하는 웃었습니다. 차가운 웃음이었습니다. 김전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11시 윤하는 성수동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변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빵집은 문이 닫혀 있었지만 2층 원룸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하는 건물 현관문을 열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좁은 계단이었습니다. 벽지가 오래되어 곳곳이 뜯어져 있었습니다. 201호 서아라의 집이었습니다. 윤하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아라가 나타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울었나 봅니다. 어머님. 아라는 놀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아라의 원룸은 정말 작았습니다.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주방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할머니와 찍은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둘은 작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밖에서는 늦은 시간임에도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윤아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당신을 시험했습니다. 돈도 제가 보낸 거고 조사도 제가 시킨 겁니다. 아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할머니를 가장한 분이 며칠 동안 오셨잖아요. 아라는 작게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할머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걸음걸이가 힘이 들어간 걸음이었어요. 걱정과 분노가 섞인. 그리고 손동작도 달랐어요. 평소에는 허리를 굽히고 조심스럽게 움직이셨는데 그날은 곧게 펴고 당당하게 움직이셨어요. 윤아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여자는 생각보다 예리했습니다. 그때부터 짐작했어요. 민재 씨 어머님이시구나.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라의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저 같은 여자한테 소중한 아들을 맡기기가 걱정되실 테니까. 윤아는 그 말에 더욱 당황했습니다.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이해한다고 하니까 오히려 미안해졌습니다. 저는 민재 씨를 정말 사랑합니다. 아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시는데 행복할 수는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헤어지겠습니다. 윤아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왜요? 민재 씨는 어머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의지하는 회사의 후계자고요.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그 모든 걸 망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아야 한다고. 저는 제 분수를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때 아래층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뛰어 올라오는 소리였습니다. 곧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아라야. 민재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헤어진다는 게. 민재 씨. 아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안 돼. 민재가 외쳤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제가 모든 걸 포기할게요.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이루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10년 전 남편이 죽고 나서 유나는 모든 감정을 포기했습니다. 슬픔도, 그리움도, 사랑도. 오직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하지만 지금 보니 정작 지켜야 할 건 회사가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민재야. 유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너 정말 이 여자를 사랑하니? 네. 모든 걸 포기할 만큼? 네. 유나는 서아라를 바라봤습니다. 이 여자도 민재를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아라씨, 유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헤어질 건가요? 저는, 아라가 흐느꼈습니다. 저는 민재 씨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지만 민재 씨가 모든 걸 잃는 것도 견딜 수 없어요. 유나는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10년간 쌓아온 벽을 허물기로. 그렇다면 유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다음 날 오전 유나는 예상치 못한 행동에 나섰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한 것입니다. 김 전무와 이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오후에 이사회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전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것은 예상치 못한 수였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사과 성명을 발표하실 건가요? 김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배어 있었습니다. 잠시만 보세요. 유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전 11시 미래홀딩스 본사 1층 대강당.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카메라와 플래시가 번쩍였습니다. TV 중계까지 나갔습니다. 김 전무를 비롯한 임원들이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11시 정각 유나가 단상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딱딱한 정장 대신 부드러운 네이비 니트를 입었고 머리도 자연스럽게 풀어헤쳤습니다.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어머니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미래홀딩스 회장 한유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민재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서아라 씨는. 유나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한 분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상과 완전히 다른 전개였습니다. 어제 일부 언론에 보도된 서아라 씨의 과거에 대한 내용은. 유나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김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유나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짓 정보를 유포한 세력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유나는 김 전무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회사 내부의 누군가가 경영권 분쟁을 위해 이런 치졸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 전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족은 조건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유나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후계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는 뜻인가요? 네. 민재는 여전히 저희 회사의 후계자입니다. 이사회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있을 텐데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사회는 경영진이 구성합니다. 경영진은 제가 구성합니다. 그 말의 의미를 깨달은 김 전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태영 전무는 오늘부로 해임합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발표했습니다. 회사 기밀 유출과 주가 조작 혐의로
수사 의뢰도 할 예정입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김 전무는 창백한 얼굴로 회장실을 바라봤지만 유나는 이미 다음 질문을 받고 있었습니다. 서아라 씨는 앞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실 건가요? 며느리는 며느리입니다. 경영과는 별개죠. 하지만 유나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회공헌 사업에는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인가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들이죠.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 주가는 급반등했습니다. 하한가까지 떨어졌던 주가가 순식간에 상한가로 뛰어올랐습니다. 시장은 유나의 강력한 리더십에 열광했습니다. 김 전무는 그날 오후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유 지분도 모두 매각했습니다. 그를 따르던 이사 3명도 함께 사임했습니다. 저녁 뉴스는 이 사건을 재벌가의 승부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유나 회장의 완벽한 역전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유나에게는 승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민재와 아라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민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할 건 없어. 가족이니까. 유나는 아라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아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결혼 준비를 해야겠네. 유나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해보자. 새로운 시작. 6개월 후 성수동의 따뜻한 빵 연구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홀딩스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서아라가 총괄 책임자를 맡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영양빵 개발, 노인을 위한 소화 잘 되는 빵 연구, 청년 제빵사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습니다. 개소식 날 유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아라와 함께 빵을 포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끈 묶기 많이 늘으셨어요. 아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습을 많이 했거든. 유나도 웃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어. 손에 힘이 너무 들어가서. 이제는 완벽해요. 완벽하지는 않아. 하지만 충분해. 민재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주가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의 ESG 경영을 높게 평가한대요. 그래. 김 전무는 어떻게 됐니? 중소기업에 자리 잡았다고 들었어요. 예전 같지는 않지만 조용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다른 쪽이 승리했습니다. 사랑이 권력을 이겼습니다. 어머님, 아라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임신한 것 같아요. 유나의 손이 멈췄습니다. 포장하던 빵 상자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이 피어올랐습니다. 정말이야? 네. 아직 초기라서 확실하지는 않지만 유나는 아라를 끌어안았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안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좋다. 이제 정말로 우리는 가족이구나. 그날 밤 유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가 이겼어요. 유나는 사진을 어루만졌습니다. 회사도 아들도 그리고 제 마음도 지켜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했던 것처럼 사람을 숫자로만 보지 않는 방법을 배웠어요. 늦었지만 창밖으로 성수동의 불빛들이 따뜻하게 반짝였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한유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아라와 곧 태어날 손자, 그리고 변화된 회사. 그녀의 제국은 사랑으로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몇 달 후 미래홀딩스는 가족 친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따뜻한 빵 연구소는 사회적 기업으로 독립했고
전국의 지점을 확대했습니다. 유나는 이제 주말이면 성수동에 와서 손자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빵을 직접 구워서 동네 사람들과 나누고 아라에게서 요리를 배우기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빵 너무 맛있어요. 5살이 된 손자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할머니가 만든 건데? 네, 할머니 빵이 제일 맛있어요. 유나는 손자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몸이 품에 안겼습니다. 이것이 진짜 승리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숫자로는 측정할 수 없지만 확실히 따뜻한 승리. 오늘의 이야기는 돈과 권력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믿었던 한 사람이 사랑과 진심 앞에서 마음을 열게 된 이야기였습니다. 조건과 계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작은 배려와 따뜻한 손길이 가족을 만들고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우리가 지켜야 할 건 거대한 성과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을 진심으로 아끼고 지켜내는 마음 아닐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야기처럼 따뜻한 반전이 찾아오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 또 다른 감동과 깨달음을 담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감사합니다.